안녕하세요, 머슬선비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인데요. 성공의 공식 포뮬러,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3년 전에 PT 받으셨던 회원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하버드 졸업하시고 지금 서울에 계시거든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이걸 왜 나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다른 책 리뷰, 내면 소통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얘부터 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집단적인 성공을 가늠할 때는 공동체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행위가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공이라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주변 반응이 함께 극대화됐을 때 성공으로 나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주게 돼서 이런 글을 밑줄 치고 좀 적어봤고요. 또 신기했던 게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예고 없이 낸 시험 10개 중에서 8개가 맞았대요. 친구들은 다 낙제했는데 선생님은 이 친구를 칭찬했고 스스로 놀라면서 자랑스러웠대요. 자신이 특별히 그 과목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심취하지도 않았고 그냥 운 좋게 전날 친구랑 같이 공부했던 게 이 시험에 영향을 줬던 건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그게 근데 이 사람의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 이후로도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여기 조종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레드베런이라고,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등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 사람을 가장 많이 성공했다고 치고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속해 있던 그 연결망 안에서 가장 쓸모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의 성공을 과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미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시기에 그 주변에 제일 영향력도 많이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고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사람이 더 극대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공식이 나오는데 성과는 성공의 원동력이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연결망이 성공의 원동력이다. 저는 단순하게 성공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결망이 중요하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 요새로 치면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등등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 분야 안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했을 때 성공이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71페이지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성과가 성공을 견인한다. 이게 출발점이다. 당신이 테니스 선수라면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경기를 완벽하게 치러내라. 결국 뭐 연결망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라.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기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미술 작품을 보고 저게 와 진짜 좋은 미술 작품이구나 하지만 그 미술 작품이 내 눈까지 보이기 위해서는 그 미술 세계 안에서 뭐 큐레이터나 미술관이나 그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등등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거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고 그게 좋은 그림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거기까지 달리게 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총합해보면 136페이지에 성공은 숫자 노래일 경우가 많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일자리를 얻고 싶으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내라. 주역을 맡고 싶다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라. 무대 위에 첫 순서로 오를지 마지막 순서로 오를지는 결정할 수 없다. 여러 번 도전하면 원하는 순서에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르므로 여러 군데 찔러보는 게 상책이다. 희소식도 있다. 한 번 우승하면 그 후로는 계속 우승한다는 사실이다. 계속 노력해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저 신기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엄청 슈퍼스타들을 보면은 같은 분야의 경쟁자들보다는 아주 조금 더 나을 뿐이래요. 뭐 예를 들어 달리기 선수도
생각보다 작은 초 사이로 1, 2등을 겨루게 되고, 그 엘리트 선수들끼리는 사실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스타가 되려면 그 성과를 널리 인정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관중이나 책을 사는 사람이 1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공연자나 저자가 기울이는 노력은 거의 똑같대요. 그러니까 재능은 비슷하고 노력도 비슷한데 스타가 됐다는 거는 널리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예를 들어 골프에서 우리가 타이거 우즈가 나왔다 하면은 그 주변 경쟁자들은 이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놀라운 기량을 발휘할 거라고 잠재적으로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약간 주눅들게 된다. 제대로 된 기량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슈퍼스타를 채용할 경우에는 전체에서의 생산성이 54%나 증가한대요. 슈퍼스타와 경쟁하려고 하면 질 확률이 높고 같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적혀있는 제2공식이 나온 성과는 유한하지만 성공은 무한하다.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 다시 말해 성공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유명인은 더 유명해지며 성공만큼 성공을 부르는 것도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175페이지에 책과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독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언어에 노출되지 않으면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문해력이 부실해진다. 책에서도 문해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요새 문해력에 문제가 많죠. 요새 사람들이 긴 영상을 못 보고 짧은 글만 읽는다고 합니다. 199페이지에 사람들은 옥석을 구분하거나 애를 먹지만 일단 보기만 하면 보석과 돌의 차이를 알아챈다. 퍼스널 트레이너에서 호텔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장바구니에 어떤 물건을 담을지 결정하든 최고를 찾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3공식, 과거의 성공 경험이 적합성과 만나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이제 나이가 좀 있고 경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치면 더 많은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추천으로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젊은 외과 의사는 그동안 만족시킨 고객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노련한 동료 의사의 그늘에서 출발하면 좋다고 합니다. 제4공식, 팀이 성공하려면 다양성과 균형이 중요하지만 팀이 성과를 올리면 오직 한 사람만이 공을 독차지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하지만 공은 한 사람이 독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팀이 성공하려면 균형과 다양성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지도자도 필요하대요. 팀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주도를 하고 지도자 주위를 둘러싼 지원팀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라고 합니다. 뭔가 능력이 좋은 팀이 많은 곳이 성공할 것 같지만 서로 작게 소통하고 가깝고 수다를 떠는 그런 분위기에 팀이 더 성과가 높았다고 하네요. 여기 달린 러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자기가 부른 크리스마스 노래가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며 달콤하기도 하고 씁쓸한 그리움에 휩싸였는데 뭔가 그리웠대요. 떠나온 삶에 대해서. 맨날 팀 플레이어로 일해왔고 뒤에서 스타를 밀어주고 있었는데 운명을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전면에 나섰대요. 그래서 TV 토크쇼를 해마다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약을 맺고 옛날 노래들에 숨을 넣고 그런 다음에 영화에서 대역도 따내고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애쓰면서 다른 가수와 듀엣도 하고 솔로 앨범도 몇 장을 발표했대요.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큰 무대 중앙에 서 있게 되었대요. 이제 백업 싱어가 아니고 이 달린 러브의 사연은 엄청난 난관에 맞서 승리의 계가를 이룬 사례로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그녀가 성공한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를 믿고 젊은 시절 빼앗긴 공로를 되찾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노력하고 다방면으로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5공식, Q 요인 곱하기 끈기 곱하기 노력이 장기적 성공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성공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많이 분산되죠. 가족도 생기고 부모도 챙겨야 되고 일이 분산되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속도가 떨어진대요. 성공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성공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서 자꾸
않고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46살에 처음으로 영화 배역을 따낸 앨런 리크먼, 53살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합류한 레이 크록, 27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나와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76살에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 50살에 처음으로 TV 요리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인 줄리아 차일드, 그들의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 요인을 우리는 Q 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마지막에 33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운이 좋아 횡재하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 성공에 작동하는 기본적인 법칙을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공히 이용하라. 과학은 새로울지 모르지만 성공의 법칙들은 새롭지 않다. 다만 모든 과학 법칙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법칙들은 보편적이고 영원하다. 그러므로 성공의 법칙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토대가 되며 각각의 사례들은 이런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이해 가능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비틀, 아인슈타인 같은 이들은 천재이면서 아무나 얻지 못하는 영예를 자신에게 안겨준 추진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이런 유리한 입지를 10분 활용해 그들이 오른 고지에 합류하는 목표를 달성해보자. 회원님이 선물 주셔서 너무 궁금한 마음에 열심히 읽었거든요. 읽고 보니 제가 여러모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일적으로나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회원님이 봐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았나 봐요. 카톡을 드렸어요. 이 책을 왜 읽으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농담으로 저는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성공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회원님도 이미 성공하셨다고 그러면서 농담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거 같아요. 일단 우리가 성공하려면 마냥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알리고 이 연결망 안에서 나를 인식시키고 사람들에게 알릴지가 중요하고, 여기선 슈퍼스타라고 나오는데 많은 분들과 협업해서 나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이건 10배의 법칙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여기선 간단하게 복권을 계속 사라고 나오는데 복권을 계속 사는 것,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성공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회원님들께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시거든요. 저도 회원님들한테 책을 많이 선물 드리고, 덕분에 좋은 책 잘 읽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